자, 안녕하십니까. 대장김이 이순신입니다. 자, 오늘 대우건설 같이 한번 잡아볼 건데, 일단 대우건설이 지금 장 초반에 12%의 이 갭상 폭발적인 상승으로 밀고 올라갔는데, 여러분들도 확인을 하셨겠지만 지금 6%의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말은 즉슨 6% 정도가 밀렸다라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대우건설을 들고 있는 주주님들 입장에서 애매하실 겁니다. 이게 중요 구간을 얘네가 지켜주면서 상방으로 움직여 줄지, 아니면 지금의 이 하락 추세를 타고 그대로 밀리게 될지, 이게 굉장히 좀 애매한 상황이죠. 매도하기에도 애매하고 매수를 하거나 관망하면서 끌고 가기에도 애매하다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지금 현 상황에 대한 감이 안 잡히니까 우리 주주님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거든요. 일단 저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대우건설 조금 더 끌고 가 보셔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오늘 결론 먼저 말씀드린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결론도 중요하지만 오늘은 어떤 요소가 대우건설 이러한 변동성을 유발하고 있는지, 기존의 주가를 핸들링하던 세력들이 어떤 움직임을 좀 준비하고 있는지 오늘 영상에서 좀 설명을 드릴 거니까 우리 대우건설 주주님들 조금만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 주주님들이 남겨주신 댓글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대우 파이팅 혹은 이순신 파이팅이라고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바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 일단 중요한 포인트가 뭡니까? 오늘 같은 경우 리밸런싱 오늘 내일 중으로 마무리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될 건데, 일단 오늘 같은 경우 이 코덱스 건설 그리고 타이거 200 건설의 리밸런싱이 있는 날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장중에 나오는 이러한 프로그램의 매도세 우리가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부분이고, 중요한 건 동시효과까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 주주님들한테 제가 지금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는 건 외인들의 매도세 크게 걱정할 부분 아니다. 프로그램의 매도세, 외인들의 매도세 우리가 납득할 수 있는 부분이고, 지금 거래량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지만 중요 구간에서 계속해서 버텨주는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분봉으로 봤을 때 상단 찍고 하방 밀렸다가 거래량이 동반되지 않은 채로 상방으로서의 움직임 나와줬습니다. 이게 뭐예요? 의미 있는 움직임이 나왔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사실 외인들이 지금 보면은 매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외인들이 매수랑 매도를 되게 반복적으로 가져가고 있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 여러분들도 확인을 하셨겠지만 이란과 미국 정말로 전쟁이 끝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19일 날 이제 서명만 하면 끝인 거죠. 이란 측에서도 인정을 했고 미국 측에서도 인정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사실상 이제 종전에 대한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이제 이란 측도 부정하지 않고 미국 측도 부정하지 않는 둘 다 긍정을 보여주는, 최초로 이 전쟁이 시작되고 나서 최초로 둘 다 긍정을 보여주는 움직임. 사실상 서명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사실상 나왔다라고도 볼 수 있는 정도의 기대감이 들어오고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대우건설이 지금 주가 상승이 추가로 안 나오는 이유는, 시장의 상승에 대비해서 이 대우건설이 못 올라가는 이유는, 일단 오늘 같은 경우 코스피에 돈이 좀 많이 몰리고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 조금은 이 올라가고 있다가 이 장 초반에는 좀 밀고 시작을 했지만 결국에 조금 밀리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0.09%의 하락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예요. 일단 중요한 포인트라고 좀 설명을 드리자면, 더 가냐 못 가냐 하지 않습니까? 저는 더 간다에 베팅을 하는 이유가, 전쟁이 끝나면서 대우건설 같은 경우 뭐가 이 여러분들 전쟁이 대우건설에 엄청난 영향을 줬던 건 아시죠? 결국에는 중동 재건 관련 테마로 엮일 수 있고 원전에 대한 부분들도 엮여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원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인플레에 대한 부담이 커지면은 금리 인상에 대한 아쉬운 움직임들이 만들어지면서 이 건설주들에게는 아주 최악의 조건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인플레에 대한 부담이 커진다라는 건 건설 자재 이 가격 자체가 엄청나게 상승을 하는 거니까 대우건설에게는 굉장히 좀 안 좋은 영향이겠죠. 근데 이 전쟁이 끝난다, 인플레에 대한 부담이 줄어든다, 그러면 건설 자재값만 놓고 봐도 물가가 조금 안정화가 되면서 잡힐 수 있는 부분들, 그러면 우리는 이거를 긍정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원전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은 결국에 이 원전에게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줄 수밖에 없거든요. 기대감을 못 주고. 근데 이 어쨌든 전쟁이 끝나면서 금리 동결이나 이 FOMC가 남아있긴 하지만, 동결이나 인상만 아닌 움직임이 나와줘도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긍정적인 방향성을 가지고 움직일 수가 있다라는 거야. 근데 지금 현 시점에서 시장이 이 하락세로 전환이 된 시점에서도 지금 대우건설은 6%대의 상승을 유지해주고 있다. 저는 이게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이 공매도 대차에 대한 비중들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대우건설 같은 경우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지금 현 시점에서 봤을 때 오늘 같은 경우 몇 퍼센트가 들어온다라고 제가 단언을 할 수는 없지만, 공매도에 대한 비중이 최근 들어서 어땠어요? 굉장히 높았는데 줄어들기 시작했죠. 저번 주 금요일부터 공매도에 대한 비중이 줄어들고 대차에 대한 비중은 근데 또 이상하게 많이 나오긴 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상환에 대한 비중도 많이 나왔다. 그 말은즉슨 변동성을 엄청나게 만들었지만 결국에 뭐예요? 현 시점에서 주가를 뭐 무조건 꼽아 넣겠다, 무조건 뭐 끌어올리겠다 이게 아니라 상황에 맞춰서 움직이겠다. 언제든지 어떤 방향성으로 틀어버릴 수가 있는 상황이라는 거야. 얘네들도 보험을 들어놓은 거죠. 근데 지금 현 시점에서 중요한 건 뭐예요? 그렇죠. 전쟁이 정말 끝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체크를 해보면은 자 신한투자증권 같은 경우 지금 매수 상이긴 한데 이 순매수에 대한 비중이 높진 않아요. 매수와 매도를 장 초반에 반복적으로 가져가면서 한국투자증권도 보면은 마찬가지죠. 매수와 매도를 반복적으로 가져가면서 매도 상위에 안착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께서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게 지금까지 얘네는 어떻게 해왔어요? 항상 이런 식으로 눌러왔어요. 근데 저는 종가 부근에서 상환에 대한 비중이 좀 더 잡힐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 오늘 시초에 갭으로 뛰면서 12%의 갭으로 뛰면서 밀고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 위치가 어디였어요? 구름대 하단이죠.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구름대가 이렇게 두꺼우면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뚫어내는데 돈을 시간을 정말 많이 써야 되거든요. 근데 대우건설 같은 경우 만약에 지금 서명이 완료가 된다라고 하면 이거를 빵 치고 올라갈 수 있겠죠. 하지만 그 전에는 어때요? 약간의 리스크라도 있다라고 하면 이 구간을 뚫어내기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이 구간에선 애매한 움직임을 보여주다가 명확한 상방에 대한 모멘텀 수급이 붙는 상황에서 스퀴즈까지 터뜨리면서 공매도 대차 세력들의 상환 비중까지 실리면서 스퀴즈로서 이 구간을 저는 강하게 돌파해낼 수가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면은 이 기존의 주가를 핸들링하는 세력들이 지금 현 시점에서 완벽한 이탈을 하고 있거나 이탈을 했다라고 하면 이 구간 저는 가차없이 우리 주주님들한테 오늘 매도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근데 지금 현 시점에 이러한 상황들을 전부 다 우리가 따져봤을 때 무조건 매도할 만한 상황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야. 중요한 구간들을 지켜주면서 상방으로서의 움직임을 이어나가고 있지만 우리한테 불리하고 주가 상승에 불리한 면은 분명히 있어요. 어려운 상황인 건 맞아요. 근데 지금 현 시점에서 우리 대우건설을 계속해서 찍어 누르고 있던 리스크, 공매도 대차 세력들의 움직임 이러한 부분들이 한 번에 전환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주님들한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무조건적으로 지금 뭐 매도를 해라 매수를 해라가 아니라 명확한 리밸런싱에 대한 리스크가 해소가 되고 FOMC 금리에 대한 부분들 인플레에 대한 부담들 줄어드는 그 타이밍을 노리셔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 제가 생각을 했던 거는 FOMC를 앞두고서 인플레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자 금리 인상 연준 측에서 이 FOMC에서 만약에 전쟁이 끝나지 않고 더 길어질 거라고 판단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저는 이거를 의식해서 빠르게 좀 끝내고자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FOMC를 분명히 의식하고 있을 거고 그 이유는 11월 달에 뭐가 있습니까? 중간 선거가 남아있죠. 이런 흐름들을 봤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현 시점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정말 짜증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움직임들이 그런 이야기를 계속할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대우건설 주주님들한테 지금 현 구간이 중요하고 타이밍을 잡아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건데 오늘 영상 이해 안 되고 어려운 부분들 분명히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요청이라도 해보세요. 위에다가 번호 하나 띄워놨습니다. 010-3425-4496 위에 있는 번호로 우리 대우건설 주주님들께서 대우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우리 대우건설 주주님들 최대한 이 고점에서 정리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도움을 드릴 겁니다. 얼마 이상의 수익 무조건 만들어 드리겠다라는 약속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할 겁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이 비중에 대한 고민들 정말 많이 하시죠. 내가 담는다면 어디서 정리한다면 어디서 이런 고민들 많이 하시는데 이거 요청이라도 해보세요. 제가 실시간으로 차트와 수급 시장의 흐름을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강조드린 이 신호 원 단위의 타점을 신호로 잡아드리고 있는데 주식의 100% 없는 건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대비하고 대응하고 세력들의 의도를 읽어가면서 100%에 가까워질 수는 있다라는 거. 그래서 준비를 한 겁니다. 이거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우리 주주님들 요청하시면 도움 드릴 거니까 너무 부담 느끼지 마시고 요청이라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대우건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주주님들 위해서 선물 하나 준비했습니다. 시장이 무너졌다 회복하는 과정에서 유독 강한 상승을 보여주는 애들은 항상 존재합니다. 코로나 때도 그랬고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때도 그랬죠. 얘네들의 특징이 뭐였습니까? 세력들이 물려있거나 세력들의 힘이 강한 종목이다. 그래서 준비를 했어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로봇 기업들에게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국내에 미국 로봇 정책 수혜 테마가 생겼습니다. 그 연결점이 CES였는데 중요한 건 미국 기업과 협력 관계가 생긴다면 MOU 체결이 나온다라고 하면 이 기대감으로 수급이 몰리고 강한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이유 때문에 수급이 몰렸던 건데 이 수급이 없어졌어요. 아니요. 실체가 있는 곳으로 이동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매집이 끝나고 이제 막 바닥에서 30%대 반등이 나왔고요. 유통 비율 40%대. 자, 품절주의 형태를 띠고 있어서 한번 치고 올라갈 때 강하게 치고 올라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개인들이 못 들고 있으니까 못 가는 거 아니야? 아니죠. 개인들이 못 들고 있으니까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강한 상승이 나올 확률 자체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준비한 거니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우리 주주님들 영상 끝까지 보셔서 이 내용들 확인이라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영상으로 준비해 왔으니까 같이 한번 보고 마무리할게요. 자, 제가 오늘 준비한 히든 종목은 바로 이 로봇 품절주입니다. 이 목표 주가가 최소 300%이고 작전 세력들의 매집 기간이 최소 2개월입니다. 자, 유통 비율이 40%대이다 보니까 품절주의 형태를 띠고 있어서 주가가 치고 나갈 때 폭발적으로 치고 나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세력들도 이 변수에 의해서 움직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주님들한테 최소 300%라고 말씀을 드린 거기 때문에 이 이상 더 올라갈 확률은 분명히 있다. 자, 최근에 이 트럼프가 로봇 섹터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히면서 우리 국내 로봇주들도 정말 한 번에 치고 올라갔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어떤 이유로 트럼프가 로봇 섹터에 투자하겠다라고 밝혔는가? 결국에는 중국 기업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트럼프가 로봇 산업에 투자하겠다라고 밝힌 거거든요. 자, 연합뉴스에 따르면 상무부 장관이 최근 로봇업계 CEO들과 만남을 가졌으며 이 로봇 산업 발전 가속화에 전폭적으로 나서고 있다라고 전했다. 지난해 중국의 산업용 로봇 신규 설치 대수는 전 세계 신규 설치량의 54%를 차지했습니다. 그만큼 지금 미국이 중국을 견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자, 23년 기준으로 중국 공장 내 산업용 로봇은 180만 대로 미국의 4배에 달했습니다. 자, 이 미국의 로봇 업계는 관련 공급망을 강화하고 기술력을 확보하겠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이 현재 미국 기업과의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국내 기업들 뭐가 있어요? 두산 로보틱스,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현대 로보틱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거죠. 근데 이거 말고 이 대형주들 같은 경우 모멘텀이 적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주주님들한테 오늘 나눠드릴 건 로봇 품절주입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통 비율이 40%대이기 때문에 폭발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으며 트럼프가 말했던 자, 이 공급망 강화에 대한 내용들과 그리고 협업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내년 1월 달에 CES 로봇 박람회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 가장 큰 주목을 받을 기업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우리 주주님들이 꼭 조금이라도 가지고 계셔야 되는 종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가져온 건데 최근 들어서 이 원익홀딩스라든지 클로봇, 휴림로봇, SPG 다양한 종목들이 있는데 자, 최근에 이 원익홀딩스 같은 경우 로봇 대장주로서의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저점 대비해서 500%의 상승률을 보여줬습니다. 원익홀딩스 같은 경우 이 유통 비율이 얼마예요? 유통 비율이 50%대다. 자, SPG도 지금 로봇 감속기 관련해서 미국 기업과의 연관성에 대한 기대감이 좀 들어와 있는 상태인데 일단 제일 중요한 거 중국 기업과의 연관성이 딱히 없다. 자, 사실 로봇 섹터가 중국 기업들과의 연관성이 아예 없기에는 어려워요. 근데 이 SPG나 원익홀딩스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연관성이 굉장히 적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SPG 같은 경우 저점 대비 220%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우리 주주님들한테 지금 보여드릴 이 종목은 26년도 시장을 장악할 종목이 될 거예요. 모든 로봇주들이 출발할 때 이 종목 같은 경우 혼자 출발하지 않고 명확한 매집이 진행이 됐습니다. 이제서야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나오고 있는데 바닥 대비해서 이제서야 30%가량의 상승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 종목은 저는 훨씬 더 높게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유통 비율이 40%이면서 품절주의 형태를 띠고 있고 지금 개인들이 털려나가면서 외인들이 물량을 확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현 시점에서는 폭발적인 상승을 준비하고 있는 힘을 능축시키고 있는 단계에 있는 건데 26년도 대장 섹터가 어디요? 로봇이란 말이에요. 이 로봇 섹터를 장악할 수 있는 이 대장주가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고 이 기대감들은 이제 막 반영이 될 것이며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현 구간에서 1월 달에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라 폭발적인 상승이 나올 겁니다. 그 전에 우리 주주님들 어떻게 해야 돼요? 잡으셔야겠죠. 그리고 26년도 내내 올라갈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바로 나눠드려 볼게요. 자, 위에 제가 번호 하나 띄워드렸어요. 제 개인 번호인데 자, 히든이라고 우리 주주님들이 두 글자만 남겨놓으시면은 종목명과
원 단위의 타점을 같이 보내드릴 겁니다. 26년도 시장을 장악할 로봇 섹터의 대장주가 이제 등장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원익홀딩스 처음에 뭐라 그랬어요? 제가 우리 주주님들한테 원익홀딩스 알려드렸을 때 굉장히 많은 주주님들 뭐 이런 잡주가 어떻게 대장주가 되냐라고 했었는데 저점 대비 500%의 상승이 결국에 나왔죠.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이 종목도 지금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지 못해서 그렇지 이제 막 1월 달에 노란봉투법과 로봇 박람회 CES에 대한 기대감이 들어와 주고 세력들의 매집이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이 기회 놓치게 되면 울며 겨자 먹기로 사야 될 겁니다. 그러지 마시고 지금 조금이라도 담아놔 보세요. 자, 이 종목 우리 요청하시는 분들 선착순으로 빠르게 나눠 드릴 거니까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자, 그러면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